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상황을 살펴봅니다. 부천시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24%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작전동 천대 고가교 부근에서 수도관 일부가 지하로 주저앉아 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단기화 속에서 기업의 이익보다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정밀 조사 결과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불안은 인천을 넘어 인접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함께 인천을 비롯한 우리 지역 상황 점검해보죠. 이 기자, 이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지금 인천 수돗물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과 과정에서 깔따구 유충이 유입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인천시가 정밀 조사에 들어갔죠. 네, 문제가 된 게 인천 공촌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에서 나온 물입니다. 네. 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시에서 수돗물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유충이 발견이 된 겁니다. 공촌 정수장에서는 정수를 하기 위한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이 됐고 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건 애초에 오염된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우려가 더 커진 거고요. 공촌과 부평 수돗물을 받아 쓰는 가구 가운데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80여 가구에서 실제 유충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전체 민원 가운데서는 4분의 1 정도의 수준인데요. 인천시는 우선 정수지 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 민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정밀조사단을 꾸려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유충 발생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반증일 텐데 네. 시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네. 분위기죠. 시가 일부 배수지 시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배수지라는 건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각 가정에 보내기 전에 모아놓는 그 지역의 물 창고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인천시가 최근에 공개한 배수지는 청라 지역의 한 배수지로 문제가 된 공촌 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곳 배수지에서도 유충이 10마리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물이 드나드는 관로에서 확인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유충이 확인된 수돗물은 모두 교체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때문에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수돗물 상태를 확인을 해봤지만 유충이 따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배수지 자체에 벌레가 유입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도 시설은 정수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보완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유충이 있으니까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 걸로 받고 또 버리고 받고 해서 이런 건물에도 이런 그 창문이나 이런 것도 방충망을 다 했고 그다음에 저 옆에 보면은 이 큰 물탱크 위에 이게 그 환풍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염소가스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도 다 이제 방충망으로 다 지금 밀폐를 하고 있는. 이 인천 상황을 짚어봤는데 사실 인접 지역으로도 이 불안감이 빨리 번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우리 지역은 수돗물이 안전한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민들도 많지요. 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인접 지역들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천 외에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조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먼저 부평과 인접한 경기도 김포 상황입니다. 이곳 정수장에서는 인천에서 쓴 방식과 같은 활성탄으로 정수를 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활성탄 자체는 오히려 고도화된 정수 방식이기 때문에 여과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김포는 활성탄이 있는 공간이 실내인데다 여과지 가동률이 높고 또 이 여과지를 세척하는 주기도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벌레가 서식할 환경 자체가 조성될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사실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날 여과지동에 있는 활성탄을 수거를 해서 현미경으로 또 들여다봤는데 육안으로 본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인천 상황 이후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김포에서도 24시간 현장 기동반을 꾸려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나가고 있었고요. 유충 관련 민원이 상당수 있었지만 실제 유충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포시 관계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의심 신고가 우리 시에서도 빈번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유충이라기보다는 지금 여름철에 채소류나 과일류 이런 것을 수돗물에서 씻다 보니까 벌레들이 그 싱크대 밑에 잔존해 있는 것을 유충으로 오인해서 사전 예방책으로 정수지라든가 배수지 이런 데에 유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기구에 이중망 세부 방충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인천과 같은 방식이나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을 들어봤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부천은 정수 방식 자체가 인천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급속 여과 공정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유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유충이 확인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만 벌레가 발생을 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나오면서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 저수조나 방충망 관리 부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나 병원을 대상으로 이 저수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시설의 저수조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도 채취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부천시에서는 표준 정수 처리 공정으로 해서 활성탄 요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충의 발견 원인을 지금 전문가나 학계에서 조사 중인데 활성탄 여과제에서 유충이 발생된 게 가정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추측되니까 부천시에서는 그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 마셔도 되겠습니다. 붉은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아직 잊혀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계양구 작전동에서 23일 단수가 발생해 북부 수도사업소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단수는 천대 고가교 밑에 직경 300mm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오전 6시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출근 시간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북부 수도사업소는 수계 전환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세대에서는 단수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수도사업소는 수도관 중 13m 구간이 지하로 주저앉은 상황이라며 복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영리보다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 등을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부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알을 꾹꾹 눌러 담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많게는 하루 100가구의 끼니를 준비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은 늘 분주합니다. 유통과 김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홀몸 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의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부천에 뿌리를 둔 이 사회적 기업의 손길로 연간 7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이제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각각 개인분들한테 다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주위 분들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도 도울 수 있고 어쨌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립 10년이 넘은 또 다른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고민합니다. 페달을 밟아 전기를 생산하고 자체 태양열 발전기도 스스로 구상했습니다. 해외 개발도상국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또 이 에너지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이 되는지의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부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므로 이 부천 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재능 기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은 모두 19곳.
최근 부천시는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용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운영된 사회적 기업들이 어느덧 지역의 울타리 안에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천에서는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지역의 취약계층한테 충분히 이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정말 이제 좀 소외된 계층한테 많이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에서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한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권광진 부천시 자원순환과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RFID 음식물 종량기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무게 정보로 변경을 해서 전산 시스템에 연계시키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피 기준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음식물을 배출했는데 지금은 봉투 구매 없이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와서 RFID 종량기에 투입하면 배출한 양이 안내되고 선불제 교통카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수료가 결제되는 첨단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투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도 있겠고요. 이전에는 네네.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과거에는 이제 종량제 우리 RFID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그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문 앞이나 공터 등에 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역 업체에서 지정된 시간에 일괄 수거와 운반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출과 수거, 운반 등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거나 또 수거가 지연되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네.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냄새나 또 오수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또 무단 투기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 간의 갈등과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요.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처리 비용 등이 증가하는 여러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 네네.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또 실제 어느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RFID 기반 사업은 우리 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한번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무단 투기도 줄이고 또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우리 시에서 그 자체 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3차 운영 지역인 상동 지역 하나름 아파트의 경우에 종량기 설치 전과 비교시에 약 24.5% 정도 음식물 쓰레기량이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쾌적한 환경도 조성이 되고 또 폐기물 처리 네. 비용도 감소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어요? 예, 주민들도 우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선 집안에서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지 않아서 좋고요. 또 과거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는 수고를 들어줘서 좋고 또 무엇보다도 무단 투기 행위가 줄어들어서 주거 환경이 아주 쾌적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빌라형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광진 부천시 자원순환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난독증 진단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난독증은 듣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일종인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독증의 진단과 치료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한글 학습을 어려워한 학생들이 많아 난독증 진단을 신청한 학생이 지난해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문 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난독증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 검사, 1:1 맞춤형 전문 치료 등 관련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7일부터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 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했던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 시설 운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예약은 무인 단말기를 통해 이용 3일 전부터 가능하며 8월부터는 인터넷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잠정 폐쇄됐던 부천 고강동의 반려동물 쉼터가 문을 엽니다. 부천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고강동의 반려동물 쉼터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쉼터는 방역과 재정비를 위해 휴무로 지정된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지역 청년들에게 풍부한 채용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상현실 면접은 VR기기를 착용한 이용자가 10개 기업, 23개 직군 중 희망하는 직군과 기업에 따라 가상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방식인데요. 면접 후에는 대답 속도와 시선 처리, 목소리 톤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본인의 음성 녹음 파일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VR 면접을 운영하는 건 유유기지 부평이 처음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청년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유유기지 부평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2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제인 24초 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초단편 영화제인 24초 영화제는 청소년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주제와 더불어 혼밥, 혼술 등의 생활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작품을 모집합니다. 만 14세부터 24살의 청소년이면 작품 수와 구성원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24초 영화제 당선작은 오는 10월 말 공개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비의 양도 50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21도, 낮 최고 2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토요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 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파고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